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그룹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폭락을 했죠. 폭락. 네, 폭락을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주 대폭락은 아니죠.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올라온 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폭락같이 보이는 겁니다. 대폭락같이 보이는 건데, 자,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놈 때문이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시장 조성 개편은 필요하지 않나. 네, 역시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요. 네, 외인들이 이틀째 대량 매도를 한 건에 대해서 요것도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죠. 네, 그래서 1월 12일 날 거래가 재개가 된다는 부분, 네, 이 부분 잘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나가면 들어옵니다, 여러분.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연말에 대박을 낼 종목을 준비를 해서요. 네, 이 종목은 셀트리온과 별개로 여기서도 대박 시세를 한번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타임을 놓치면 끝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폭락 원인이 과연 이제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매도입니까? 공매도 지금 금지인데 무슨 공매도예요, 그죠? 네, 공매도가 공매도가 돼서 내린 게 아니죠. 공매도가 돼서 내린 게 아니야. 그럼 뭐냐? 공매도에 탈을 쓴 놈 때문 아닙니까? 공매도에 탈을 쓴 놈이 누구예요? 바로 이른바 시장 조성자죠. 네, 시장 조성자란 미명하에 시장 조성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12월 14일하고 15일 날 공매도량이 공매도 금지됐는데 이렇게 많이 됐어요. 12만 주, 5만 7천 주.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시장 조성을 통한 공매도는 이제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탈을 쓰고 물량이 나온 겁니다. 진짜 시장 조성인 물량도 있겠지만은 이거 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지. 전산화도 안 된 상황에서 공매도 공매도 지금 현재 불법 공매도 감시 조치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시장 조성 물량만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건이 결국 이제 급락의 요인이 됐다고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12월 14일에는 잘 견뎠는데요. 15일에는 낙폭이 좀 깊었어요. 자, 이게 좀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그죠? 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주가가 올라가고 12월 말이 다가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나온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량 거래가 12월 14일 날 되고 나서 이때도 좀 나왔겠고요. 네, 15일도 좀 나온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연말에 우리가 항상 치르는 연례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이거 완화를 안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제 조금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좀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그리고 외인 매도가 100만 주, 30만 주 나온 것은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뭐 시장 조성 물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셀트리온은 개별 주식 선물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급건이 작용이 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주가지수 선물도 그렇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본주인 셀트리온 그룹의 종목들이 시세 자체가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주가지수 선물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부 5% 6% 내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주가지수 선물과 관련해서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파생 상품은 꼴입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과 같은 현물 종목은 몸통이죠, 몸통. 이게요, 우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약할 때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요. 근데 시장이 강하거나 또는 이제 이 본주, 말하자면 이제 셀트리온 그룹 종목이 재료도 많고 힘이 강하고 올라갈 여지가 많을 때는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합병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합병이 돼서 이제 기준가가 나오고 기준가 대비해서
1월 12일 날부터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이제 그때 또 시세가 일단 그 권리락 때 급등했던 것처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지금 현재 절대 약하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의 어떤 빌미로 작용은 됩니다. 자, 빌미로 작용은 되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셀트리온의 주가를 꺾을 수는 없어. 가다가 뭐 이런 파고를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은 꺾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건들이 지금 현재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3상 뭐 효능 안전성 확인 기사가 나왔지만 뭐 오늘은 이 기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셀트리온 자체를 보면은 그 공매도 잔량이 여러분 171만 주예요. 그러니까 12월 12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셀트리온의 이 공매 잔고가 한 200만 주대 초반이었죠. 그랬다가 뭐 201만 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금 현재 이제 171만 주 정도로 어떻습니까? 많이 감소를 했어요. 많이 감소를 했지만 주가는 엄청 올랐고요. 근데 한 30만 주 정도 감소를 했는데 주가는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공매 잔고를 과거처럼 이제 부담을 가질 게 아니라 이게 총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포알. 주가 올릴 수 있는 숏 카바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잔량이 171만 주 정도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긍정 요인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위쪽으로 치고 나갈 때 얘네들이 숏 카바링을 많이 하겠죠. 내릴 때보다는 올라갈 때도 겁나는 거죠. 공매도 친 세력들은 그런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결국 올라가면서 환매수가 숏 카바링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안 나오다가 올라가면 또 나올 겁니다. 올라가면 그러니까 가속도가 더 붙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가속도가 붙겠습니까? 그건 안 붙죠. 왜냐하면 신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를 지금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1월 초에는 이제 합병 그 셀트리온 합병된 종목이 거래되는 건 아니고 1월 10일부터 이제 거래가 됩니다만 그럼 그때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내리꽂을 거냐?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돌리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 임상건과 관련된 제약바이오 일정이 꽉 차 있어요. 항상 매년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이 제약주, 바이오주가 힘을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걸 생각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그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숏 커버링 들어올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신규 공매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물은 어제 오늘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좀 남은 게 나오겠죠. 남은 게 나오지만은 대부분 그 거래량으로 볼 때는 어제 오늘 정도 많이 나왔고 주가가 내려봐야 제한적일 거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흔들었지만 사실상 예전에 이 가격선에서 거래된 물량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었다가도 다시 뚫고 가게 되면은 쉽게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오늘 그 급락한 요인을 어느 정도 원인을 아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숏 커버링이 계속 들어올 게 170만 발이 아직 남았다는 거. 네,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폭이 좀 덜했죠. 이거는 합병하고 또 주가가 오를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락 되면 권리락 되는 날 주가가 폭등하죠. 그런 짝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나중에 합병 기준가가 나오면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6%죠. 그러니까 그래도 셀트리온보다는 훨씬 덜 내렸어요.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패턴의 지금 셀트리온 그룹 상황이 절대 아니다는 거.
우리에게는 숏 커버링이라는 대포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생각하세요. 신규 공매도는 내년 6월까지 안 나옵니다. 피해를 제일 많이 봤던 셀트리온은 다시 살아나야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 글로벌 변수라든가 이 제약 바이오 변수라든가 이런 건 때문에 좀 흔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때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게 되고, 그리고 내려갈 때 또 물량을 털지 말아야 되는데 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저하고 소통을 하시면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할 수 있으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소통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종목명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소통방을 제공을 한다고 했고요. 문자 지속적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통방이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700명 정원인데 그 안짝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짝으로 들어왔을 때는 괜찮은데 700 초과됐을 때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장하고 싶으셔도 입장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문자를 보내두시면 순서대로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 소통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정도로 이 소통방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카페, 이런 카톡상에서 의견 교환과 제 그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되고요.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문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넘어가면 선착순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소통과 새로운 정보 매매 사인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연말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